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자기소개서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써봅시다. 항목 분석이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항목 분석하고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늘 그렇듯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영상 시청 후에 템플릿하고 예시 보면서 완성해 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동서 발전 자체가. 근데 적부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항목 자체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음. 너무 작성 가이드가 디테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관성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지원자들 간의 편차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무슨 면접 참고 자료가 되고 평가 자료가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 너무 많은 문항과 그리고 오히려 이전 문항이 더 좋았던 항목 문항인데 바꾼 다시 과거로 회귀한 의미 없는 문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난해한 문항들과 디테일한 가이드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도저히 못 쓰겠다고 다들 난리신 거죠. 음. 자, 지금부터 이렇게 난리인 동서 발전 자기소개서 한번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경력 경험 기술서 쓰셔야 되겠죠. 경력 경험 기술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관한 직무와 유관한 경험과 경력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경력과 경험 기술서의 평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직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직무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직무에 도움이 되는 지식, 기술을 습득한 경험이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유관 경험 또는 경력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용이 철저히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러한 업무를 해봤습니다.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유사한 업무 해봤습니다. 혹은 어, 직접 하진 않았지만 동일한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보조해봤습니다. 인턴시습으로. 혹은 그것도 없으면은 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 경험이나 대외 활동 경험 같이요. 이런 식으로 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제일 높은 티어, 그 다음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게 그 다음 티어,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보조해 본 경험이 이제 그 다음 티어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업무와 연관은 없지만 그에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게 이제 별 한 개짜리 티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실 때 높은 등급의 요 별 4개죠. 높은 등급의 경험이나 경력부터 먼저 위에서부터 기술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관한 거, 직무와 유관한 것부터 적어서 쭉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경력상, 경험상, 교육상 이런 거 전부 다 이력서에 적혀 있는데 왜 또 이걸 서술해서 적으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직무와 유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경력 사항에다가 뭐 어떤 회사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일했고 어떤 직책이 어떤 업무였다. 요것만 가지고는 유관성 파악이 힘들어요. 음. 경험도 마찬가지도 어떤 동아리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직책이 어떤 뭐 역할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경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적어 달라는 의미가 경력, 경험, 기술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채용 공고에는 직무 기술서가 없죠.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동서발전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렇게 직무 기술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직이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예전 자료들이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뭐 사무직 역할이 크게 변한 게 없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유사한 업무나 그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습득한 경험들 그걸 쭉 정리해 보신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술식으로 적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한 3개 정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 같은 경우에는 기간 이렇게 적고 직무 적고 어떤 업무 했는지 요거는 최대한 직무 기술서를 보시고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유관 업무 그러니까 "요러한 업무를 내가 해 봤기 때문에 요러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 인턴을 해 보셨다면 인턴도 역시나 기간하고 직무하고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보조했는지 보통 인턴은 보조니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인턴은 하고 왔는데 한 게 없어요. 공부를 하거나 막.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 교육이라도 받았으면 교육받은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육을 받았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습득했고 요러요러한 역량을 습득했기 때문에 요런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외부 교육, 학교 교육 말고 외부 교육을 받으셨다면 교육 주제와 이수 시간,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은 어떤 걸 받았는지 상세하게 적은 다음에 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된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3개 봤는데 공통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음. 위에 부분은 다 다르지만 밑에 보시면은 어떤 이 활동이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마무리를 적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경력, 경험, 기술서의 목적은 유관한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직무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 유관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게 유관한 경력이나 경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적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 공모전 같은 걸 나가셨더라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어떤 공모전에 나갔고 팀 구성이 어땠는데 팀 내에서 나는 이런 역할을 했고 그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나왔고 습득은 요렇게 역량을 습득했으니까 요런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자, 경험, 경력, 기술서는 어떻게 적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1번, 항목 1번으로 갑니다. 지원 동기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 직무 지원 동기인데 동서 발전이어야만 하는 이유 뭐뭐뭐 해서 상세히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더 힘들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평가해요. 경영 이해 능력과 업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데 조직의 목표나 비전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 그러니까 지원 직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걸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이미 괄호 안에 가이드의 힌트가 있습니다. 동서 발전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동서 발전이어야만 하는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예요. 커리어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서 발전이 도움이 되는가? 이해가십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떠한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동서 발전에 가는 게 입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요러한 이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동서 발전에 지원했는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적으라고 되어 있죠. 직무 수행 시 기여 방안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지원 직무가 동서 발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내가 지원한 어떤 직무는 제가 지원한 어떤 직무는 동서 발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역량이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겁니다. 필요 역량 파악했으니까 저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지원 직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하죠? 쉬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첫 번째, 우선 요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그러죠. 이 동서 발전의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 그 2년도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뭐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경영 목표나 전략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실행 과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에서 요런 것들에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더. 경영 목표나 전략 과제, 실행 과제 중에서 여러분들의 직무가 어떠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떠한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사실 한국 동서 발전의 발전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은 요렇게 가겠다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 보시면 늘어나는 게 보면 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음. 그래서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를 위주로 해서 신재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보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하면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서발전에 들어가도요.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이시나요? 바꾸려고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걸 급격하게 바꿀 수가 없죠. 원래 이제 무연탄, 이 화석연료, 유연탄 같은 화석연료 석탄 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발전을 해 왔죠, 이때까지. 근데 갑자기 전부 다 태양광으로 바꾼다, 풍력으로 바꾼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동서발전은 천연가스 발전과 석탄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원 동기가 "저는 신재생 에너지 하고 싶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동서발전을 모르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어. 그래서 시 여기다가 지원 동기에 제발 발전사 지원하실 때 "저는 신재생 에너지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발전사가. 자, 그래서 대충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이 항목 1 번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플롯으로 적으시면 되냐면 요런 식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데 그래서 동서 발전이어야만 돼요. 음. 이해가시나요? 요렇게 적고 동서 발전의 비전은 요런 게 있는데 동서 발전의 비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내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직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사 후에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요. 제가 동서발전에 지원한 이유는 친환경 LNG 발전 설비 정비 관리 고급 기술자라는 저의 커리어 목표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LNG 발전 설비의 비중 굉장히 높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LNG 발전에 관련해서 정비 기술자, 고급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LNG 비율이 높은 곳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난 동서발전 지원했다. 요런 건 타당한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태양광 발전하고 싶습니다. 망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유를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동서 발전해야 되는 이유. 내 커리어 목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합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동기면 이거면 됩니다. 내가 커리어 목표가 있고 그 커리어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그다음 내용으로 제가 지원한 직무가 동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는 요런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률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전 기계직인데 품질 관리하고 설비 운영 좀 잘하면요. 완전 연소시키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거 하려면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 요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노력을 했어요. 음.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발전 직무 지금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발전 기계직이죠. 발전 기계직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런 자격증도 따고 요런 교육들도 받았다. 꾸준히 역량 향상시켜 왔다. 요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제가 발전 설비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으니까요. 화력 발전소 설비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요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플러스로 적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적부입니다.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2 번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창의적 대안 요거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창의적 대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문제 해결 능력의 사고력 중에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이건
그 작성 가이드를 너무 디테일하게 줬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적부죠. 그래서 힘을 빼고 요런 내용을 그냥 적어 주시면 돼요. 이게 면접 때 활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적으시냐면 어 작성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통해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대안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 대안이 조금 이상하다.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그 대안을 실행하기가 더럽게 어려웠습니다. 요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고, 창의적 문제 해결, 새로운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지금 동서발전의 홈페이지랑 뭐 목표 이런 게 온통 혁신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어떠한 경험에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혹은 창의성의 발휘로 어떠한 결과를 냈습니다. 당시에 어떤 업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문제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거였죠. 음.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수기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 이제 그 설문조사가 흔해졌지만 한 코로나 시작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 조사하면은 학교 담당자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답답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반대로. 아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은 이 수기로 한 거 일일이 안 옮겨도 되고 데이터로 굉장히 편한데 그걸 굳이 수기로 해야 된다고 막 이 대학 관계자분들이 난리였거든요. 요즘은 다 QR 코드로 하죠. 그 초창기 코로나 초창기 시절에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교육 설문을 갖다가 조사해야 되는데 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요런 거 설문조사 참여율도 낮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컴퓨터로 옮겨야 되니까 '이거 비효율의 끝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에 부딪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요 새로운 대안을 하는데 어려움. 하지만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대했지만 설득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생각한 창의적 대안이 실행이 됐고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되 요즘은 요런 표현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변화를 선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플랫폼도 많이 쓰시고요. 휴대폰에 어플도 새로운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요즘 뭐 막 팩스 같은 것도 휴대폰으로도 요즘 팩스 보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쉽게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을 활용하시는데 이 위에 분들 어 좀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죠. 그러면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방법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점차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입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요런 표현이 들어가면 '아 얘는 뭘 좀 아는 애구나.' 어 그렇지. 기존의 방식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지 딴 사람들이 변하지. '아 얘는 어떻게 알지?' 요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면접 때 가시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넣어 주시면 조금 좋습니다. 음. 그래서 항목 2 번은 요렇게 적으시면 되고 창의적 이제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 해결을 한 사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항목 3 번입니다. 자 지금 항목 2 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비슷해요 항목이. 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몰입한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건데 이건 이제 조직적 각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온통 혁신이라고요. 동서발전이 지금 도배가 된 게. 그래서 동서 발전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 무모한 일이나 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이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프로젝트, 공모전, 학회, 사회 활동처럼 좀 근거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할 경험이 전공 분야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간 항목 구성이죠. 사실 이 항목 3번을 제시를 하다 보면 거의 2번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창의적 대안을 제시한 거면 그 활동 그대로가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솔직히 2 번과 3번 중 하나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 적부의 평가도 안 할 거면서 면접관들 자기소개서 잘 확인도 안 하는데 어 기껏 하기를 처음과 끝 정도인데 내용도 어차피 2-3번 비슷할 거고. 아니 왜 발전사인데 발전이 없습니까? 음. 그냥 한전처럼 자기소개서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제발 몇 개만 하십시오. 여러분들 동서발전 들어가시면요. 합격하시면 제발 얘기 좀 해 주세요. 음. 제발 필요한 것만 쪼금 무슨 취준생 와 이 취준생 고생시키려고 하는 채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목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고. 뭐 1년 사이에 갑자기 필요한 인재가 바뀌었습니까? 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비슷비슷한 항목이고 적부의 평가도 안 할 거면 항목 좀 줄이는 거. 면접관도 7 개나 8 개나 참고 안 하잖아요. 그 짧은 면접 보는데 1 인당 5분 정도밖에 안 보는데 5 분 15분 보는데 10분 보는데. 자 어쨌든 이거 도전 정신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도전 정신은요. 자신의 역량보다 더 높은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 그러니까 내 역량 밖의 일이죠. 음.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일에 기꺼이 임하는 자세가 이 도전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발적으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이유. 요게 힘들죠. 왜 그런 도전을 했는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내 개인의 성장과 그다음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요런 내용도 적으라고 되어 있죠.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냥. 제 역량 외의 일이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제가 그 도전에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런 내용들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플롯을 잡으시면 되냐면 어떤 제가 도전을 한 적이 있고 성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어떤 도전적인 활동을 했는데 도전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은 이런 게 있었고 그걸 다 해결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정량적 정성적 성과가 나왔고 어떤 점을 느꼈고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계속 도전할 겁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어떤 공모전에 참여해서 어떤 경험에서 어떤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었는데 도전이었다. 왜 도전이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역량 외의 일이었기 때문에 혹은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의 글이죠, 이게. 팀원 모두가 2학년이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내 역량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표 처음에는 이제 목표가 별로 없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본선 진출까지 해보자라고 목표를 갖다가 세웠다. 그리고 뭐 팀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 설정을 했다. 근데 목표 설정한 이유가 뭐다? 팀과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막상 뭐 2학년이 공모전 준비를 하면 엄청 힘들겠죠. 전공 분야 공모전이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겼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해결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과가 요러요러한 성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성장을 위해서 도전을 한 거니까 요런 부분에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느낀 점은 도전이 있어야 성장도 있구나. 그걸 느꼈다. 그러니까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항목 4번입니다. 아마 이 항목 보시고 학을 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항목이죠.
아니 발전 산업 변화에 대해서 한국 동서발전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달래요. 내가 나아갈 방향도 모르겠는데, 음, 지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달랍니다. 그것도 지원자한테 참. 음. 그래서 이게 조직 이해하고 자기계발 능력 평가를 하는 건데, 어, 자기계발 능력은 자신의 이제 현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역량을 확인한 다음에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발전 이제 사들의 동향과 변화와 발전 시장의 변화와 그다음에 동서 발전의 이제 내부 사정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동서 발전의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 거고 그 역량은 어떻게 개발하겠는가 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항목 할 말이 많아요. 음. 지난번 항목이 더 좋았습니다. 지난번 항목은요. 지금까지 해온 자기 개발을 해 달라고 이제 적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 항목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요 비슷한 항목이었습니다. 뭐 회기물입니까? 왜 더 안 좋았던 과거로 회귀하는지. 음. 이렇게 바꿔 놓고 막 좋다. 이번에 좋아. 항목 좋아. 막 이렇게 하고 박수 쳤을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고 5번 항목요. 5번 항목도 또 자기 개발이거든요. 아까 제가 또 앞전 항목에서 버닝을 했죠. 비슷한 항목인데 두 개를 내서 여러분 힘들게 한다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항목 4번도 자기 개발이고요. 항목 5번도 자기 개발이에요. 근데 항목 4번은 앞으로 자기 개발 어떻게 할 건지고 항목 5번은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 개발했습니까? 하거든요. 이거는 동서발전 직원분들에게 그리고 채용대 행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기 개발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자기 개발해 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자기 개발 평가,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게 타당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 개발할 것입니다는 누가 말을 못 합니까? 기업의 방향성은 지금 미션이니 비전이니 해서 다 해놓고 다 정해놨잖아요. 답을 정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개발 뭐 할 겁니까? 물어보는 거는 조사해서 그냥 적는 거죠. 취업 준비생들한테 과제 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러면 지원자들의 소개를 들어야죠.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를 평가하는 게 좋은데 항목 5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보통 항목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항목 4번하고 5번하고 왜 둘 다 내는지. 왜 이렇게 항목은 많은지. 어, 동서발전에 따지고 싶습니다. 어쨌든 적으라고 하니까 적어야죠. 사실 방향성은요. 답정기입니다. 답정기. 답 정해져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로 갈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 연관 있는 비전은 부채비율 감소죠. 발전사가 워낙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음, 재정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요렇게 4번을 출제를 해버리면 다 신재생에너지 적을 거예요. 앞으로 동서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갈 건데 그에 관한 역량 키우겠습니다. 혹은 사무직은 ESG로 갈 건데 그 관련한 역량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적겠죠. 여러분들은 막 다 신재생에너지 적을 테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적을 거야. 요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항목에 대해서 너희 방향이 틀렸어. 지금 너희 신재생에너지 갈 거잖아. 아니야, 안 돼. 발전 산업은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그 지원자들 별로 다 비슷한 내용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라는 에너지 그 발전으로 간다는 정답은 명확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적을 텐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동서발전의 방향성과 발전 산업의 변화를 볼 때 단기적으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요런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신재생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구조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이게 보통 이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발전량이 되게 불안정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당장 전체 100% 신재생을 한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비교적 환경적 영향이 덜한 천연가스 발전과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원자력 발전하고. 근데 이제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은 안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태양광은 그래도 있으니까 태양광에 관련한 전문성을 키우겠다. 단기적으로. 어. 장기적으로는 수소나 바이오, 연료전지에 관해서 공부하겠다. 요런 게 돼야 됩니다.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ESG, 이 코가 적자예요. 지금 발전사들 적자 개선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뭐 재무나 회계 같은 능력들, 그런 능력들을 키우겠다. 아니면 자금 운용 능력을 키우겠다. 돈 벌어줄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SG로 가야 되니까 ESG 경영에 관한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동서발전이나 발전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 거, 환경과 연관이 많은 거 맞다. 근데 거쳐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키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요거 키우겠다. 요런 이제 내용 구성이 되면 좋습니다. 작성 플롯은 한국 동서발전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개발하겠다. 한국 발전 산업은 지금 이런 변화를 겪고 있고 그래서 한국 동서발전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나한테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나의 직무에서. 그래서 어떤 역량과 어떤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나는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성과는 이러한 역량이 개발될 거니까 이러한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동서발전의 비전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시가 이렇게 됩니다. 보여드리면 발전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동서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화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의 직무에서 이런 거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발전 산업의 변화 간단하게 기술하면 되죠. 너무 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변화가 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게 정확한 인식이에요, 지금. 음. 화석 연료 발전을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면서 전환의 시기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 못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를 배운다고 하더라도요. 향후 10년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단계를 거친 단기와 장기의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력 효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자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화석 연료는 최대한 발전을 했을 때 막 효율 좋게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지 환경 오염도 줄이니까.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배워야죠.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목표는 요렇게 좀 더 이 구체적이어야지 정말 이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목표 기한 언제까지 취득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거고 어떤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 사람 진짜 하려고 계획 잡아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요. 신재생 에너지도 이런 거 뭐 따겠다. 그리고 지금 뭐 신재생 관련해서는 적당한 자격증이 없어요. 요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빼고는. 그래서 기다리겠다. 저거 단기 계획 먼저 끝난 다음에 요게 사실적인 자기 개발이죠. 국제 자격이나 상위 자격들이 조금 나오면은 그때 가서 취득하겠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라서 내가 자기 개발하면은 요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런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거고 동서 발전의 목표 요런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항목 5번. 항목 5번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에서 버닝했죠, 제가. 자기계발 능력입니다. 자기계발 능력은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파악해가지고 그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든 것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거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우리 조금 전략적으로 봅시다. 이거요. 항목 5번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자기계발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긴 하지만 내 핵심 역량을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역량과 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노력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면은 내 핵심 역량을 딱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인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활용만 된다면 면접관이 이 항목을 딱 봤을 때 내 핵심 역량이 한 방에 파악이 됩니다. 면접관이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습득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A라는 물건을 사고 B라는 물건을 사는데 A라는 물건은 정보가 많고요. B라는 물건은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A를 선택합니다. 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에서 이 항목으로 내 핵심 역량이 한 방에 면접관에게 가게 된다면 내가 합격하기에 유리하겠죠, 맞죠? 어. 그래서 이 항목을요, 자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 플러스, 지금 하고 있는 노력 플러스 해온 노력을 가독성 있게 높게 작성해가지고 내 핵심 역량을 정리한 자료로,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어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노력해왔던 게 이렇게 했어요. 이 가독성 있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은 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첫 번째 두 가지, 이때까지 이공계 직무로 적어봤으니까 사무직 직무로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원 직무인 사무직과 관련해서 이러한 역량과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쫙 정리하는 거예요. 다 서술형으로 적혀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면접관들의 눈에 꽂히겠죠, 맞죠? 그래서 이걸 읽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금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자격은 뭘 가지고 있고 관련 교육은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고 관련 경험을 적어도 돼요. 어떤 뭐 공모전 나갔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련 경험을 기술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항목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뭐 관련 경험이나 경력 있으신 분들은 경력도 포함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에 다 적혀 있는데 이력서에 적혀 있는데 왜 또 적어야 되느냐? 이게 항목 뒤쪽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는 그냥 텍스트가 의미 없이 나열이 돼 있는 거지 어떤 한 능력별로 분류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독성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내가 이 능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고 향후 어떤 것을 갖다가 더 계획하고 있다.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자신 있다. 뭐 이렇게 뭐 재무 능력도 관련 그 자격은 이런 거 땄고 그다음에 관련 교육은 이런 거 들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습득했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자신 있다. 이렇게 적어놓고 마지막으로 요런 역량이 왜 지금 동서 발전에서 필요한지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재무 능력과 자금 운영 능력은 지금 부채 비율 200% 목표 미만인 목표가 아니냐, 너거. 너거 힘들잖아, 지금. 음.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무직에게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그 역량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보통 마지막 항목은 항상 직업 윤리가 피날레죠. 음.
이거 직업윤리 평가하는 건데 직업윤리는 요렇게 NCS의 분류대로 하면 요런 게 있습니다. 근면성, 정직, 성실, 봉사, 책임, 준법, 직장 예절이 있습니다. 근데 예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은 요 6개로 이제 구분이 돼요. 꾸준함, 초심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직함, 속이거나 숨기지 않는 거, 성실함,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봉사 정신, 이해관계 없이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책임의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는 거, 준법성, 규칙, 규범, 준수. 요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를 확인해서 직무에 맞는 직업 윤리를 경험과 함께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기 힘든 건 요거예요. 필요한 이유. 왜 이 직업 윤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거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근면성. 근면성이 초심 유지, 꾸준함이라 그랬죠? 근면한 직원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무원들하고 공기업 직원들이요.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계속 한 5년, 10년 하다 보면요. 초심 잃기 마련입니다. 이건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근데 이 공공 서비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독점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서발전 외에 발전소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발전사들이 전기는 멀리 보낼수록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의 전기는 이 동서발전이 담당한 지역의 전기는 동서발전이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점적 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비스 질이 갈수록 하락을 하는 겁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직원이 근면하지 못하면은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나 공공 서비스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다른 대체제가 없잖아요. 음. 그다음에 정직.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렴이란 가치를 잃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목적은 공익 추구이고 그다음에 어 누군가의 편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정직을 잃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거나 그래서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게 되고 맞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야 될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돈 낸 사람한테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공공기관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되고 애초 공공기관의 목적인 공익 추구가 안 되겠죠. 음. 그러한 의미에서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성실성.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공 서비스가 발전이 더디다. 음. 공공 서비스는 아까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독점적 서비스입니다. 근데 공직자가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만약에 노력하는 태도가 없다면, 성실함이 없다면요. 공공 서비스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스스로 효율과 어, 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되는데 성실함이 없으면 그냥 주어진 일만 계속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공기관 서비스의 발전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실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봉사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알고 있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들께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은 봉사정신이 있어야 돼. 음, 공익추구 정신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작 이유는 다르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은 보통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의치 않아서 공공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사무직인데, 이건 동서발전의 일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을 갖다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잘 모릅니다. 어, 할인 대상자한테 전화를 막 걸고 해도 막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 그래서 보세요. 대상자가 전기요금 이제 그 할인받을 대상자가 있는데 이 대상자가 몰라요. 모르면은 보통 그냥 넘어가 버리죠. 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신청하라고 전화를 겁니다. 대상자 되시는데 왜 신청 안 하세요? 이게 바로 적극 행정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음.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차단해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소외된 이웃을 챙길 수 있고 맞죠?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 정신은 적극 행정을 가능케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먼저 봉사하겠다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봉사 정신이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책임 의식. 책임 의식은 100%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책임을 다하는 건데, 또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독점적 서비스입니다. 내가 발전 요 주변에 전기를 공급해 줄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내가 포기하면 어떡해요? 전기 끊깁니다. 국가 마비죠. 음. 그래서 사실은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 의식을 크게 느껴야 됩니다. 발전사 멈추면요, 우리나라 경제 다 멈춥니다. 경제, 가정 뭐 전체가 다 멈추겠죠. 음. 그리고 준법성 이거는 이제 이공계 직무들한테 중요하겠죠. 상경계 직무한테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이게 어 절차와 규정이라는 건 공정성과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겁니다. 특히 이공계 직무한테는 안전을 위한 거예요. 이 절차나 규정이라는 거.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일처리를 했다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발전소에서 대형 사고 발생하면은 어우 재난입니다, 재난. 그래서 이공계 직무한테는 준법성이 중요하고 맞죠? 어. 그리고 상경계 직무에서도 절차 규정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누군가한테는 서류를 하나 덜 받고 누군가한테는 서류를 빡빡하게 하고 요렇게 이게 공정성 위반이죠. 음.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공계 직무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이란 가치를 위해서 준법성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고 어떤 사례를 쓰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근면성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처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 사례. 정직은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면 이득을 보는 상황인데 그 이득을 포기한 사례. 어, 유혹을 뿌리친 사례. 그 다음에 성실함은 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굳이 내 역할은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 그다음에 봉사정신은 이익 없이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사례. 책임의식은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역할을 수행한 사례. 그다음에 준법성은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주변의 동료들까지 지키도록 좋은 영향력을 준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동서발전의 직원으로서 준수해야 될 직업윤리 키워드는 요겁니다. 왜냐하면요, 제 직무에서도 중요하고 동서발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직업 윤리를 굉장히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지켰어요. 그래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도요, 저는 이 직업 윤리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요. 동서발전의 지구원에는 특히 내 직무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 왜냐면요, 이번에 화학직으로 적어봤어요. 화학직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위험인자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데 지금 친환경 발전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이 아니라 발전사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직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시도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왜 중요한지 자신의 직무와 동서발전에서 이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사례 들어가면 되죠. 성실은 뭐라 그랬죠? 내가 굳이 할 일은 아니었지만 내 역할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어떤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향상시키고 싶었는데 동료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린 직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거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 인식도 부족하고 도움도 없어서 힘들었지만 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을 했고요. 노력을 했고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뭐 평점이 좋고 칭찬이 이제 게시되었고 제가 시도했던 방식이 그대로 매뉴얼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사 후에도 성실한 태도로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자기소개서 작성 영상상 최장인 것 같아요. 50분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들 비슷비슷한 항목이 많지만 그리고 항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 적부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때 이렇게 항목이 많으면 잘 활용도 안 돼요. 음. 그래서 너무 힘 주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제 필기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원 시기가 중요해요. 한 지원 시기에 중간쯤 지원하시는 게 면접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 순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적어 가지고 한 지원 시기 중반쯤에는 꼭 제출하시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